네, 그럼 지금부터 제1차 2020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입후보단 공개토론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1부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간 토론,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오성훈 정후보, 정홍식 부후보의 공약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부름, 강원대 꽃피우길 제53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부름. 정후보 오성훈, 부후보 정홍식입니다. 여러분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2부 공약 설명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진행하는 점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우 여러분입니다. 학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결과만을 아는 게 아닌 그 일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학우 여러분이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강원대학교에는 앞서 말한 소통의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기숙사 정원 조정 문제 같은 중대 사안에 학우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문제 발생이 되고 나서야 학우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름은 이런 중대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대학 도시정책협의회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 기숙사 거주 재학생에 대한 보상으로 춘천시 거주 이전에 따른 보상만이 아닌 학우 여러분이 원하는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앞장서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양한 부름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학우 여러분께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대학 평가, 국립대 육성사업, 각종 재정 지원 사업 등 대학 외부 소식에 대한 알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 내에 권익 보호와 소통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학우 여러분의 권익의 수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학우 여러분과 총학생회와의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름은 먼저 온라인 청원 게시판 및 오프라인 건의함으로 학우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광장 데이트를 통해 학우 여러분과 면대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단 혹은 임원진이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불어 편한 캠퍼스 이동을 돕기 위해 부름이 총학생회 택시 운영을 하려 합니다. 더불어 학우 여러분의 편의 증진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내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응 동작 내 운동기구 설치 및 조명 시간 점등 연장과 교내 음영 지역의 가로등 설치, 개강철 시험 기간 등 야간 이동이 잦은 시기에 총학생회가 교내 야간 순찰을 통해 캠퍼스 내 학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실에 체크카드 리더기를 도입해 복사 카드를 사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보건진료소 추가 설치 및 교내 건강검진 버스 정기적 유치를 통해 학우 여러분의 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부름은 앞서 말한 교내의 시설 강화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편의 증진 및 안전을 위해 힘쓰려 합니다. 먼저 학우 여러분의 안전귀가 및 원룸촌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룸촌 분리수거장 및 가로등 설치를 순천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소한 후문 골목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로 인해 위험하거나 불편을 한 번쯤은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름이 학우 여러분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후문 상가 번영회와 협력해 후문 골목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의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해 신호체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공대와 자대 쪽문 보행자 신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름은 춘천경찰서 및 시청 교통과와 지속적인 미팅을 가지겠습니다. 이를 통해 쪽문 신호의 문제점을 전달하여 신호체계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름은 앞서 말한 소통의 결실로 모든 학생이 학교에 바라는 점을 서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합니다. 학생들의 대표인 총학생회는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고 본부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사안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끊이지 않던 수강 신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은 장바구니 수강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매년 있던 수강 신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미 정원이 초과된 A 강의를 수강 신청한다면 신청한 시간별로 수강 신청 예비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새롭게 도입되는 우선순위 장바구니에 보관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만약 A 강의의 수강 신청자가 수강 포기를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A 강의의 첫 번째 대기자가 수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강의 매매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연초에 학우분들의 현 수강 신청의 문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강 신청 방법의 알고리즘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학사 지원과 및 정보본부와의 미팅을 통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외주 업체를 선정 혹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 준비를 위해 테스트 및 사용 가능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학기 본 수강 신청 때 바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매년 끊이지 않던 수강 신청의 문제 악순환을 부름이 끊어내겠습니다. 앞서 말한 수강 신청 시스템을 또한 어플리케이션 개선을 학교가 임의적으로 개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 총학생과 학우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불편사항이었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사항이 반영이 되어 개선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우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회 제공 및 학생 공간의 확대를 이뤄 학우 여러분의 보람찬 학교 생활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부름은 취업 수기 공모전, 취업 박람회를 통해 학우 여러분의 취업에 대한 정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스터디룸 일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간단하고 쉬운 절차로 학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학우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는 교내 활동 및 공모전 장려를 하기 위해 부름이 대외 활동 및 공모전 알림 전략을 제작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학교가 학업 및 취업을 위해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닌 학생 때만 즐길 수 있는 문화, 즉 행사 및 축제를 제공해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 및 축제는 여러분의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동제 무대 앞 강원대 학우 전용석을 배치해 여러분이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우 여러분이 원하는 연예인 초청할 수 있도록 연예인 선호도 사전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전에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연예인 선호도 사전조사는 특정 가이드라인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호도를 반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부름은 초청 연예인별 공연비를 고려해서 카테고리를 나누고 기본적인 보기가 제공된 설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한 대동제 말고도 봄, 여름, 겨울에도 계절의 특색에 맞는 문화행사를 부름이 준비하겠습니다. 행사의 준비위원회는 규모에 따라 운영하여 총학생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우 여러분과의 소통으로 함께 행사를 만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름은 학생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학우 여러분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더 나은 학생사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제53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부름 학생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공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의 공약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신진현 정후보, 신재성 부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단 기호 1번 박금, 정후보 신진현, 부후보 신재성입니다. 네, 공약을 설명드리기 앞서 시간 관계상 모든 공약들을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며 공약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에 대한 공약은 크게 교내순환 미니버스와 전동 킥보드 대여가 있습니다. 교내순환 미니버스는 올해 대동제 때 시행된 작심이 3.11을 모티브로 하여 도입될 것이며 넓은 캠퍼스로 인해 권역별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학우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속도 제한과 안전장비 착용을 기본 조건으로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 뒤 학우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교내 시내버스 통과로 인해 맞물리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교통정리 봉사를 통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멘토링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학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직업군에서 현장 실무를 보고 있는 졸업생 분들을 초청하여 멘토링을 진행하여 취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 연계 활동입니다. 강원도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로서 도내에 있는 시군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의 기업, 공공기관들에 대한 체험과 채용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취업의 루트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파크 입주 기업 선정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기업과 연구소 입주가 시작되는 현재 상황에서 입주 기업 선정에 있어 강원대 학우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고 더 질 좋은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이 되도록 총학생회가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서포터즈 홍보 및 확대입니다. 지역 거점 대학들 중 중도 탈락률에 있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내에 다양한 서포터즈들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대학 구조를 만들어 학우 여러분들이 모교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기획 공모입니다. 현재까지 대동제나 봄꽃축제 등의 축제는 총학생회 내에서만 한정되었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축제나 행사에 대한 기획이 총학생회 내에서만 한정되었다면 저희 박꿈은 강원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있다면 예산을 제공하여 그 사업을 맡기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대 총선 박람회입니다.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 대비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공약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학우분들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각 정당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선보이는 장을 만들어 더 나은 정책이 수립되고 대학생들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통금 전면 폐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거점 대학들은 이미 기숙사 통금을 전면 폐지하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정 시간에 학우분들이 몰려 소음이 발생하고 통금 시간이 지나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제한 시간이 풀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안전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소음의 주 원인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외부 소음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이라는 타 지역 거점 대학의 데이터를 토대로 기숙사 측에 적극 건의하여 거주지 출입 제한 시간을 없애 학우 여러분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학생 카풀 봉사입니다. 강원대학 캠퍼스의 구조상 높은 언덕이 많아 장애 학우분들이 원활히 수업 듣는 것이 힘든 현실입니다. 차량이 있는 학우분들의 봉사를 지원받아 장애 학우분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수업 환경을 보장해드리고 봉사 학우분들에겐 소정의 봉사 장려금을 지급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강원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독립경제기구 신설입니다. 의회기구와 행정기구가 단일화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치기구 시스템에서 권력을 양분하고 역할을 구분지어 구조적으로도 투명한 자치기구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대의원회는 견제, 감사와 선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할 것입니다. 대학 구조조정 TF팀 구성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직접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립대를 우선으로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원대학도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학 본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다시는 D등급을 맞는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53대 후보당 기호 1번 박꿈의 공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의 공약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 공약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기호 1번 후보자 먼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약 설명회 당시 후보님들께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금년에는
문화적인 부분이 우리 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이 어렵다라는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부분은 후보자가 공약에 대해서 얼만큼 지속성과 전문성, 현실 가능성, 후속 대응성 등을 관련해서 예산과 계획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걸로 유권자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에게 이제 선택을 받는 부분이 노동당을 통해서 시작이 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학우분들께서 납득을 하시기 쉬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박군 같은 경우에 춘천시 대학연합회 산하에 있는 연합동아리 공약을 위해서 실제로 예산을 춘천시에 미리 신청을 해놨고요. 관련된 대학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약으로 하나 걸었던 강원 도민생활체육대회 대학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원도 풋살연맹 총무이사로 있으면서 관련된 회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적인 부분의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였을 때 충분히 기존의 문화가 없었더라도 후보들이 의사가 있다면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가 없다는 이유로 후보분들께서는 준비가 어려웠다. 그래서 내년에 임기가 시작되시면 이에 대한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언급하신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측에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매니페스토의 그 어원 자체는 지금 말씀해 주신 바가 굉장히 가장 이제 근접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때 설명회 당시 저희 측에서 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금 당장 실행하기 힘든 이유로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게 저희 공약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와 연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춘천시, 시청과 연계를 하고 도청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시청과 도청이 저희가 이제 후보자의 자격으로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확정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에서 대학교 선거에 이제 개입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아마 가장 큰 이유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원래는 저희가 유권자분들에게 이 부분을 약속을 드려야 하는데 과연 매니페스토 운동을 학우분들께서 아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공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익숙한 단어이고 학우분들에게는 아직 매니페스토라는 단어 자체가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이것을 검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저희가 당선이 되었을 때 저희가 공약 평가단을 위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저희가 그때부터 당선이 되고부터 저희가 차기 혹은 그 이후까지 저희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정착시켜서 앞으로는 이 저희가 당선 후에 늦게나마라도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을 학우분들에게 보여주고 저희가 그리고 공약에 대한 이제 검증 및 평가를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해서 혹은 사업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게 있으면은 이것을 학우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것을 정착하게 하고 싶은 의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어쨌든 초점을 맞추자면은 이것이 아직 학우분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 부분을 정착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춘천시와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이 어렵다. 총학생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매니페스토 운동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고요.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학우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더라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역설적인 발언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해당 기관들과 논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해당 기관들이 만약에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설령 저희가 준비했던 사업이 기호 2번 측에서 준비를 안 하셨던 사업이고 저희가 만약에 낙선이 되더라도 그게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기호 2번 측에서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도 수용하실 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같이 준 공약에 대해서 해당 기관들과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한다면은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차이인데 일단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 오해하시기에는 저희가 춘천시와 혹은 지자체와 연계하는 사업 중에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아예 논의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의논과 이제 충분한 실현 가능성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을 수는 없고 저희가 의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예 의논을 후문골목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후문 신호등 풀림포구 설치라든지 이런 지자체와 연계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의논을 거치지 않은 사업들은 아니고 저희가 확실하게 시에서도 협약을 맺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측에는 이제 전달해 주신 게 실현 가능성 정도를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어쨌든 시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당위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저희만 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학우분들께서도 이 사항에 동의를 해주신다라는 것을 지표로 이제 시에 당선이 된다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번 후보자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총선 박람회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것이 총선 박람회를 구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아직 설명회랑 오늘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들은 것은 특정 후보단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후보자들에게 이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총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과연 이 강원대학교에 현재 춘천 시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만약에 학교에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어쨌든 이 부분은 행사 부분에 넣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특정 지자체를 위한 총선 박람회가 과연 학우분들에게 얼마나 수혜를 갈지 이게 정말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학우분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 설명회 때도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후보의 설명회를 듣자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당의 설명을 듣자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춘천 시민이 저희 학교의 모두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공통적으로 펴게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듣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학교에 있는 예산이 아닌 정당들과 협의를 하여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이익을 보는 부분은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당들과 협의를 하여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정당들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것이고요. 특정 후보, 춘천시 후보가 아니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의 공약을 듣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들의 청년들과 대학을 위한 정책을 논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꼬리 질문 없으신 건가요? 네, 2번 후보자분 혹시 답변 되셨나요? 네, 꼬리 질문 겸 이제 발언하고 싶은 부분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학생분들에게 현재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이것을 진행하게 되신다면은 제가 이제 염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정당의 그 대학생 혹은 청년에 대한 그 공약의 방향성이 정말 이 학우분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선택하는 게 적합한 지표가 맞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춘천시에
특정 후보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 이제 설명을 듣던지 아니면은 정당이 이제 어떤 대학생을 위한 공약을 어떤 것을 낼지 학우분들에게 보여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 각자 이 정당에 속해서도 각자 그 후보자들이 아무래도 그 주요 밀고 있는 방향성이 다 다를 것이고 방향성이 같더라도 저희가 세부적인 공약들을 듣지 못하면은 과연 학교 측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학생들에게 이걸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특정 후보자 혹은 정당에게 정말 공정한 것인지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선거관리위원회, 저희 자치기구가 아닌 실제 국가기관을 초빙을 하여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거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만을 위한 자리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적은 이유는 특정 지역구에 대한 의원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후보에 대한 공약을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저희 국회 구성을 보면 지역구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로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창구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부분을 일단은 열겠다라는 겁니다. 춘천 시민만 저희 강원대학교 계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조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창구를 열겠다라는 것, 그것이 저희가 목표하는 바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번 후보단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춘천시와 관련된 사업들과 연관지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예산은 보통 저희 자치기구 행사가 이루어지는 10월에서 11월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와 함께하는 행사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관공서 예산은 매년 10월, 11월 거의 연말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당연히 내년에 예산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서 그게 할당이 되어야 되는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측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춘천시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10월, 11월에 예산 측정이 되는데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그걸 건의하게 된다면은 너무 늦지 않은가라고 저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맞는 건가요? 근데 네. 현재 근데 춘천시에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을 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예산안을 이미 측정을 했지만은 추경이라는 게 저희 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당위성이랑 이게 확실히 대학생만 이해한 게 아니라 춘천 시민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면은 그 정도는 가능성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드렸을까요? 제가 추가 질문, 꼬리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은요,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에 있어서 국가의 비상사태, 재난사태 등을 위해서 있는 부분에 있고요. 행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춘천에 있었던 행사도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지자체적으로 모든 행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주셔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춘천시 부업에 대해서 확대에 대한 정책을 지금 내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일단 추가 사전 질문으로 목표점을 언제로 받고 계신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부업 확대 시점을 먼저 저희가 알아야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당선이 되자마자 겨울방학에 부업 대학생 인원 증가 혹은 학기 중에 신청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상당 부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실현 가능성 체크하고서 그 뒤에 춘천시와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춘 뒤에 그게 예산이 확보가 된 뒤에 실행할 예정이며 저희는 빠르면 여름 방학부터 증가를 하고 2학기 때 부업대학생 시장 알바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로 부업이 지금 예년 보면은 140명에서 160명 정도를 춘천시에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춘천시 관계자와 얘기를 해봤을 때 관련된 예산이 동결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이 부업에 대해서 확대할 능력과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일단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세수 확보가 큰 문제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수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지금 거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세수 확보가 되어야 이 부업에 대해서 늘릴 수 있다라는 관계자의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년치 예산인데 이미 동결된 시청의 예산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것이며, 얼만큼의 규모에 대해서 현재 160명 정도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얼만큼 확보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는 거주 이전 문제가 거주 이전 그 유도를 통해서 이것을 예산을 증원할 수 있겠고요. 네, 증축할 수 있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주 이전에 학생분들께서 하지 않는 이유가 거주 이전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거주 이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이전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에서 어쨌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청년 혹은 대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우분들께서 거주 이전을 어쨌든 선택사항으로 두시기 때문에 거주 이전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 거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에 1인당 이제 100만 원의 배당금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수준을 보상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부업 대학생 확대를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 원하지 않으면은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학우분들께서 원하신다면은 정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주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요구를 수준의 그 보상 수준을 강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예산은 1년이 된다면 추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이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영되는 예산은 다음에 예산이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부분은 내년 여름이나 2학기 때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춘천시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근데 부업을 늘리려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안은 거주 이전을 우리 학우분들께서 많이 하시게 되면 내년 예산, 그 다음 년 2021년 예산이 추가 확보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지금 약속하신 부분과 굉장히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무부가 말했던 것처럼 춘천시에 거주 이전을 하게 되면은 학생분들에게 한 학기당 10만 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예를 들고 싶어서 일단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1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학생분한테 많이 안 와닿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그걸 더 강력하게 어필한다고 했고, 근데 이거를 저는 조금 그걸 이제 좀 생각을 떨쳐버리고 생각을 이제 10만 원에서 좀 초점 맞추면은 춘천시에 거주 이전 한다고 해서 바로 춘천 시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이상 있어야지 춘천 시민이 되는 거고요. 춘천 시민이 되는 게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이미 나오지 않은 예산을 어쨌든 간에 거주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춘천시는 동결됐다고 하지만은 저희도 비슷한 답변을 다 받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부업대학생 확대가 돼서 뭐 춘천시에서 긍정적으로 거주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되면은 그거는 검토해 볼 만하다는 실현 가능성을 이제 저희 답변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올해 여름, 내년 여름으로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네. 내년 여름으로요? 근데 이거는 내년 여름을 저희 의견이지 네. 어쨌든 간에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2번 후보의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발언은 불가능하며 남은 1번 후보의 시간이 혹시 몇 분이나 남았을까요? 2번 13초만큼의 공약에 대한 추가적 발언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따라서 1번 기호 1번 후보자분들께서는 남은 시간만큼 공약에 대해 추가적 발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호 하나 나오고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네, 하고 여러분께 먼저 다시 인사드리고요. 기호 1번 박구매 정후보 신진현입니다. 저희 박구미 공약을 내세웠던 이 53개 공약에 있어서 굉장히 실현 가능성과 정확성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실 겁니다. 저희는 이전에 이 공약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된 기관들과 모두 논의를 거쳤고요. 긍정적인 답변과 지금도 그 기관들과 같이 이 공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만 하더라도 충분히 기호 2번 측에서 말씀하셨던 매니페스토 운동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먼저 기호 2번 측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공약들이 여러분들께 공감이 안 갈 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들은 우리들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대로 그냥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큰 피해가 올 것이고 저희의 후배들이 큰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립대가 들어가고 있고 교육부 장관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조조정을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이 들어가고 있고요. 정말로 그 다음은 국립대학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넉넉고 있다면 정말로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제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학본부에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저희가 어떻게 학우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말로 요구를 해나가며 해결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모든 공약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 또한 대학생으로서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함께 겪으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공감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같이서 만들어 나간다면 저희 강원대학교는 조금 더 발전하고 거점대학으로서의 그 역할을 돈독히 해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변해나가는 강원대학교, 바꾸어 나가는 강원대학교, 저희들이 바꿈이 꿈꾸고 있는 내일을 바꿀 바른 꿈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후보자 간 공약 토론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약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찬가지로 너무 공격적인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학우 한 사람당 큰 질문 하나, 꼬리 질문 하나, 따라서 답변을 원하시는 후보단을 지목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문해 주세요. 네, 저기 손 드신 저기 왼쪽에 있는 학우분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뒤에 있는 분. 아니, 거기 바로 앞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불어불문학과 18학번 이나래입니다. 일단 정말 잘 들었고요. 교통복지 부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촌 분리수거랑 가로등 설치 부분에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는 52대 총학생회에서 시청 환경과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를 약속했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와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은 당선이 되신 후 그때 협의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있는 흰 색깔 옷 입은 학우분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김남찬입니다. 저는 이제 1번 후보님께 학부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좀 자세한 질문의 내용 전달을 위해서 제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후보님께서 우리 대학교 본부가 학부제에 대해서 뭔가 장단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학부제를 좀 시스템을 들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부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학부제가 매우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심리학부가 이제 제가 속한 과인데 저는 행정학과지만 제가 후배들을 보면서 그 피해들을 직접 좀 많이 목격을 해서 좀 얼마나 그게 좀 심각한 문제인지 저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후보님께서는 대학 본부와 어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뭐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좀 학생들이 덜 피해를 받는 입장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공약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매우 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구체적인 뭐 대학 공부에 어떤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등의 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학에 저희가 학부제 개선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이유는 지금 학부제가 여러 해 동안 시행되어 온 것에 비하여 실제로 학과 학우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 검토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데이터 수집의 목적으로 이 공약을 먼저 내놓은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학우분들이 학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본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데이터 수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저는 이제 그 공약이 저는 유권자들과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뭐 어느 정도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그 후에 좀 공약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후보님께서는 이제 학부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뭐 그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말씀은 그러면 그냥 이제 아무 데이터 없이 지금 학부제에 대해서 그 후보님께서도 뭔가 장단점이나 어떤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고 지금 뭐 대학 본부와 논의를 해서 그냥 뭐 학부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공약을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아까 부호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학 본부에서 해당 장단점에 대해서 즉 학우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처음에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대학 본부에서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대학 본부에서 학부제를 들어왔으면서 그 이후에 대한 대응 자체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안의 짬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교육적인 정책에 있어서 학사 구조에 대해서 저희 또한도 학사 구조를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만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조차 없는 이 현실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대학 본부와 같이 객관적인 지표를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대안을 같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해내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꼬리 질문이 아니라 그 약간 그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좀 정정을 해도 될까요? 네, 그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대학 공부가 지금 학교에 학부제를 들어오면서 학부제가 어떤 뭐 문제를 낳을지 전혀 그런 걸 예상하지 않고 뭐 장단점이나 그런 걸 전혀 인지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대학 공부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하고 그거를 좀 들여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후보님께서 지금 대학 공부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뭐 자료가 있으신지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저희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요. 도입 이전 시점이 아니라요. 도입 이후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충분히 대학 본부에서 예상적인 검토를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자신이 대학 본부에서 예상을 했었던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는가 그리고 학과에서 그 외에도 어떠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는 실질적으로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그리고 학생 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자료를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시점이 도입 전이 아니라 도입 이후의 대학 본부의 대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학우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1과학번 이희망입니다. 양 후보는 공약의 소통이라는 분야를 넣어서 양 후보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질문에 앞서 자유전공학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자유전공학부는 독립학부로서 어느 단과대학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130명이 넘는 학우가 재학 중이지만 학생회조차 존재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내년부터는 200명이 넘는 신입생들도 입학하면서 확대할 예정인데, 중앙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각 단과대학 회장과 총학생회 회장단들이 회의하여 학생들의 복지나 권익을 위해 힘쓴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전공학부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양 후보들이 그러한 공약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서 이번 후보에 먼저 답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유전공학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어쨌든 잠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통감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자치기구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 위원회를 꾸려서 그 위원회 분들이 이제 행사라든지 아니면 복지 혜택을 위해서 힘써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해주신 게 한번 언급해주셨는데 중앙운영위원회가 이제 각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자유전공학부가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정말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된다면은 정말 좋은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만약에 자유전공학부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자유전공학부의 또 하나의 그 의석을 차지해서 정말 의견 개진에도 좋고,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학생분들의 이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자유전공학부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유전공학부 학우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선배이고, 그리고 중앙운영위원분들, 그리고 자치기구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내년에는 좀 더 다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전공학부의 앞으로 좀 더 멀리 봤을 때 그런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유전공학부의 학생분들의 소속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해도 될까요? 네. 일단 올해 처음 시행됐던 자유전공학부인 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시행된 이제 1과학번 자유전공학부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서 어떤 부분이 불편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고서 그다음 내년에 그게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번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저도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 상황이 다들 자치기구, 각 단과대학에서 자치기구를 맡고 있으신 분들이 겸직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을 두 가지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서 어떤 기획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지 행정실과도 전혀 협의가 된 부분도 없었고, 이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에 자유전공학부 회장단을 공약에 넣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중운위에 참관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는 이제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각 단과대학별로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의결권에 대해서는 회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중운위 분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이바다입니다. 기호 2번 부른 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 및 축제 부분에서
기호 2번 부름의 공약이 모두 이뤄지려면 대동제를 포함해 최소 6번의 축제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게 예산적인 문제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이러한 축제 문화는 낭비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52대 총학생회 체육 사장님께 자문을 드려보니 총학생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은 2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고 올해 대동제에만 1억 2천에서 4천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벌써 총학생회 임기 중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우리 학교의 학기당 등록금으로 환산했을 때 적게는 52명부터 많게는 70명의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대동제 불꽃놀이를 보며 등록금이 터지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과연 금전적인 이유로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는 70명의 학우보다 불꽃놀이가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대동제만 보아도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후 열리는 대동제 초청 연예인의 선호도를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최소 6번의 축제를 무슨 돈으로 열고자 하는지, 생각하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 축제들을 위해 예산이 삭감된 다른 정책들, 특히 복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4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는데 혹시 4가지 질문 조금만 천천히 한 번만 들을 수 있을까요? 이후에 열리는 대동제에 초청 연예인 선호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최소 6번의 축제를 무슨 돈으로 열고자 하시는지, 생각하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 축제들을 위해 예산이 삭감된 다른 정책들, 특히 복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4가지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대동제 연예인 선호도 사전 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별로 이제 공연비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여러분께 사전 조사를 받는다고 한 거는 무분별하게 주관식으로 저희가 물어봤을 때 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원하시는 연예인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저희는 그걸 운영해서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연예인을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하지만 방탄소년단 예를 들면은 저희가 초청할 수 없다는 거를 다들 공감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저희는 카테고리를 나눌 예정입니다. 뭐 이걸 좀 이렇게 언급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공연비를 가진 뭐 연예인이 있겠죠. 그런 연예인들을 저희는 몇몇 나열해가지고 학우분들께 선택권을 또 드리고 또 그 밑에 또 단위 공연비를 가진 연예인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혹시 1번은 답변이 있으신가요? 1번 질문에 대해서. 네. 그리고 2번 질문에 대해서 최소 6번 축제를 어떻게 예산적으로 감당해서 열 것이냐라고 했는데 대동제 말고도 총학생에서 이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 행사 및 축제라고 했고 축제는 대동제뿐입니다. 행사라는 거는 정말 소규모의 하루 동안 혹은 반나절 정도 동안에 할 수 있는 행사를 말하면 저는 올해 총학생회가 했던 행사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저도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연계해서 했는데 봄꽃 축제가 될 수 있고 봄꽃 축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 하루 정도가 아닌 상시적으로 이제 조형물들 설치해서 학우분들이 정말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저는 느낌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더 뭐 축제에서 감축을 해도 좀 대만큼의 좀 성과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했듯이 행사 및 축제의 규모는 축제 운영 규모에 따라 운영될 것이며 이거는 총학생 내부적으로 내년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서 계절별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는 그때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신 예산이라고 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총학생회는 1년에 2억 가량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매년 감축이 되고 있다는 걸 저희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예산을 대동제에 뭐 1억 이번에 내년 쓰겠다라고는 저희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 나온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행사 및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답변하고 그냥 연관돼서 말하면은 예산은 어쨌든 간에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예산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손들고 계신 한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학우분들이 현재 질문을 하고 싶어 하셔서 질문은 최대 1인당 하나씩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학과 1학년 이채연입니다. 일단 지난 공약 설명회 때 답변 받은 거 토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모두 이제 기숙사 문제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타 대학의 그 데이터 반영하셔서 외부 소음보다 내부 소음이 더 크다는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 대학이고 어떤 기준과 그 대상은 어떤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외부 소음보다 내부 소음이 더 강하다라는 부분은 저희 강원대학교 기숙사 행정실에게 받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외부 제가 데이터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공립대학 거점 공립대학에서 통금이 과연 실질적인 소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통금 해제를 통해서 학우분들이 통금 소음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통금과 소음 문제는 연결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부분을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먼저 답변 드려야 다음 질문을 해주시겠죠? 네. 이제 지난 공약 설명회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대학에서 데이터를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내부 소음이 외부 소음보다 더 이제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타 대학에서 어떤 자료를 받으신 건지. 타 대학에서 받은 자료도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중점적으로는 통금과 소음 문제가 연결력이 굉장히 연결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소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이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공통적으로 받았던 부분이 내부적인 소음 문제, 룸메이트 간의 그런 생활적인 스트레스 문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강원대학교에서도 데이터를 받았다. 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표현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금이 안전 문제 유발인지 통금 폐지가 늦은 기간인지 의문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일단 당연히 통금 폐지가 그러니까 늦은 기각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늦은 기각을 유발하는 것은 문장적으로도 맥락상 일단 맞는 말이고요. 말씀하신 통금이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건지 의문이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 통금을 해제하고 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금을 해제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표현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수요 증가에 대해서 증설이나 그 지역 기숙사를 적극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증설은 지금 확답을 주실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럼 지역 기숙사에 좀 초점을 맞춰 본다면 네. 지역 기숙사 지금 향토학사, 철원학사, 행복기숙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토학사 30명, 철원학사 120명, 행복기숙사 40명 이번 19년도에 이제 선발된 지금 질문하시고 계신 학우분께 죄송하지만 질문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당 큰 질문 하나, 꼬리 질문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학우분들께서도 질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질문 개수를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 짧게. 네. 그럼 총합해서 이제 120명이고 이 기준이 소득 충분이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200명도 채 안 됐는데 이게 과연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마지막 질문.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활용하겠다라는 지역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지역 기숙사를 설립하는 계획을 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서울로 건립을 하느냐, 춘천으로 건립을 하느냐, 혹은 다른 도시로 건립을 하느냐의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지역들과 연계해서 하는 행사들을 공약으로 내걸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역 기숙사들을 최대한 춘천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철원이어서 철원을 좀 예시로 들으면 철원학사를 대규모적으로 지금 증설하고 있는 정책을 좀 철원군에서 많이 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춘천으로 도입될 수 있게끔 하여서 지적하셨던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년, 1년 만에 건물을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학우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지구물리학과 1사학번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번 공약 설명회 때 기숙사의 학생 의견을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기숙사 문제라고 이제 일괄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올해 있었던 기숙사 정원 조정 문제에 따라서 재학생분들이 기숙사에 내년에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안이 지금 결정이 되었던 게 그 현재 시장님과 그리고 대학교 춘천시내 통장님들이 이제 회의체로 참여하는 대학도시정책협의회에서 이 춘천시의 거주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원대학교 측에서는 신입생 유치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재학생분들께서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중대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나서 재학생분들이 맞닥뜨렸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중대 사안이 논의되는 회의체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학생이 회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측에서 학생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이런 중대 사안이 결정되고 나서 학우분들께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사전에 이런 지금 시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다, 학우분들께 대학 외부 소식에 대한 알림을 통해서 알리면서 저희가 의견까지도 가미를 시킨다면은 올해 같은 일이 아무래도 학부분들께서 겪지 않을 것 같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저희가 당선이 되자마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를 통해서 이런 기숙사 정원 조정 문제 등 재학생분들께서 지금 당장 다니고 있는 재학생분들께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들었을까요? 네, 꼬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생 유치에 대한 정책 연결돼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가 조금 바뀌려면은 대학 본부에서 이 정책 자체를 되게 많이 고수하고 있는데 이 정책 자체를 좀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대안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같이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기숙사를 살아보지 않아서 저는 기숙사 분들께서 지금의 기숙사를 살지 못하게 되는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생자치회 그리고 기숙사 생도분들과 저희가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이 저희가 내년에 추구하게 된다면은 학우분들께서 만약에 이걸 믿어주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지 않을까.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학우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대학 본부에 정말 연결해 주는데 저희가 매개체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우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학우분께 좀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과 16학번 박희연입니다. 저번 공약 설명회 때 드렸던 질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주차 문제와 안전 문제였습니다. 주차 문제로 제가 이제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번역별로 주차를 하게 하겠다. 또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거를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대학 선례들을 찾아봤어요. 뭐 고대나 서울대 그리고 말씀하신 경북대까지 찾아봤는데 경북대와 같은 업체를 쓰고 있는 군산대마저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된 곳이 없었습니다. 왜 최근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을 못하고 있고, 그거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일일이 다 정리를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어떤 학우께서는 다른 학교에 어떤 학우께서는 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숨겼다고 하는 것까지 있을 정도로 이 주차 문제나 그런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과 만약에 권역별로 주차를 하게 하신다면 그 전에 혁신파크 주차 문제 때 혁신파크나 아니면 동문에다가 주차를 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킥보드나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권역별로 주차를 하게 되면 저는 또 거기서 킥보드를 또 빌려서 또 다른 권역에 가서 주차를 하고 또 자기 건물에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게 헬멧 가장 기초적인 안전 장비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이제 업체 측과 연결 이제 컨택을 해본 결과 안전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뭐 방안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례를 찾아본 결과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 장비를 대여하는 곳이 없었고 서울시의 따릉이 같은 경우는 그 자전거를 어디다 대놔야 되기 때문에 뭐 헬멧 대여소라든가 이런 게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킥보드는 그게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 또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주차 문제가 킥보드 주차 문제가 맞는 네, 거죠? 킥보드 주차 문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약간 일반 차량 주차로 제가 좀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킥보드를 뺀 것 같은데 예. 모든 게 다 킥보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킥보드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컨택했던 업체들을 저희가 제안을 먼저 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총학생회 일단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업체에서 안전 장비에 대한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와는 논의된 사항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답변 들었고 처음 제안을 받는 사안이라고 업체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당 업체들의 고위에 계신 관리직분들께서 긍정적인 사업적인 검토를 진행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게 애초에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파크 같은 경우 주차 공간은 차량 주차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답변을 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혁신파크 언급을 왜 하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혁신파크나 동문 주차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거기가 멀어서 주차를 안 하는 것 동문 백령 스포츠센터 쪽에 멀어서 주차를 안 하는 건데 이제 킥보드나 버스가 생긴다면 충분히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뭐 도내 버스나 킥보드를 이용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킥보드가 어느 곳에서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데 있는 킥보드를 찾아서 타고 자기 가까운 데다가 주차를 하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권역별로 말씀 주셨다시피 권역별로 주차를 하게 되면 굳이 그 킥보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킥보드를 가지고 그걸 또 다른 권역에 있는 그 권역 주차장에 또 가서 주차를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거는 귀찮아서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예, 질문은 제가 다시 이해를 했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학우분들이나 교내에 계신 관계자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건물부터 건물까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서 내가 반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적인 미흡이 굉장히 발생하기가 쉽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리를 고려를 하여서 권역을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우분들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참여를 많이 안 하실 것 같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어려운, 더 힘든 사업이 쏙하만 보더라도 충분히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권역이 좀 더 권역 간의 거리를 최대한 좁게 해서 접근성을 높여서 학우분들 말씀하신 그 불편함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내가 주차를 한 곳에서 그곳에서 바로 킥보드를 빌려가지고 거기 내가 원하는 건물까지는 가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가까운 근거리에 배치를 하여서 그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꼬리 질문 하나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헬멧 관련해서인데요. 혹시 생각이요? 저는 생략이요? 헬멧. 헬멧이요. 네, 안전 장비 관련해서 저는 킥보드에 관련해서 안전 장비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거는 더 전문적인 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그거에 대한 문제가 사실 뭐 고대나 서울대, 뭐 경북대, 군산대 이런
대학들이 그 문제를 최근에 키보드를 들여서 그 문제를 발생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한 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후보자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혹시 업체 측에서 그런 방안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권역을 이제 좁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킥보드랑 차는 다르잖아요. 차는 더 이제 먼 곳 학교 바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정된 주차 구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킥보드는 더 작고 학교 내에서만 돌아다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좁은 권역이라도 그 킥보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안전장비 문제였던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의 생각을 여쭤보신 거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쪽에서는 업체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는요. 우려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신 부분처럼 만약에 업체에서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업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공약으로 내걸어도 된다라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셨던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권역 간에 따로져 있다면은 사용성에 대해서인가 사용에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업체에서 이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이 사업 타당성조차 좋지 않더라면은 당연히 업체 쪽에서도 들어오려는 의사를 밝히지 않겠죠. 하지만 업체에서 먼저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희 쪽에서 제안하는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약을 내걸을 수 있었다라는 배경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한림바이오소양과 16학번 최강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위원회의 선출 방법 그리고 예산 편성, 활동 범위 및 권한, 권한에서 특히 징계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랑 시행 기간 및 학칙 개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대의원회를 처음에 구성했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모델을 삼았던 부분이 의회 구성의 모델에 있어서는 미국 상원을 제가 가장 많이 본땄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과대학별로 동일한 의석수를 부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출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와 견제 그리고 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감사와 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직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 겸직으로 모두가 겸직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신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항상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끔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두고 있는 거고요. 견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은 예결산안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희가 정부에서 의회에게 예산안을 제출을 하고 예산을 승인받아야지 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결산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을 줄 것이고요. 총학생회가 얼마든지 견제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견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가, 대정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의원회는 항시 그 부분을 열어둬서 총학생회를 언제든지 소환해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의할 수 있고 질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회 측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 또한 숙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매번 이제 대의원회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이제 그 정권이 바뀐다라고 표현하는 것좀 그런데 총학생회의 다음 총학생회 임원이 그걸 반대를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이거를 반대를 해서 엎어진다면 대의원회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회칙에 명시하는 새로운 자치기구를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회칙을 개정하려면 확대운영위원회가 개회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서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칙에 대한 개정은 원래 법에 대한 개정은 의회기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권한도 대의원에 양분을 하여서 한 기구가 한 기구를 독단적으로 해체시키거나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막아서 독재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권한과 권력을 양분하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부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뒤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인력학과 김윤지입니다. 저는 그 부업 대학생 확대에 대해서 이번 측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일부 토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생 복지를 위해서는 소통과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부업 대학생 선발 시에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거주지 이전의 문제는 약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고양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시 예산 및 세수 확보를 위해서 거주지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부업 대학생 확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예산을 학생들로부터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학생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거주지 이전이라는 게 지금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이걸로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협의를 좀 더 논의를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가능할지 말지를 아마 저희가 당선이 되고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생들로부터 이게 과연 맞는 복지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부업 대학생을 하기 위해서는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학우분들은 저희 전체 학생분들이 아닌 그리고 춘천 시민에 국한된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주지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꼬리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공서 알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작년 여름방학 기준으로 모집한 춘천시 부업 대학생 경쟁률은 모집 인원의 한 3배가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관공서 알바는 간단한 기준에만 부합하면 모든 인원을 랜덤으로 추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강원대생을 위해서 일자리를 이제 더욱 확대하게 되었을 때 강원대생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기회나 좀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확대가 돼서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원래 춘천에 거주하던 대학생들 간의 경쟁률에서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본래 춘천에 거주하던 대학생들에게 일종의 역차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해서 꼭 강원대학교에 어느 정도 그 우선 순위를 아니면은 우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강원대학교 학생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조금 더 많은 시청 알바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손 들고 계신 학우분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양측 후보한테 각각 하나씩 질문해도 괜찮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계학과 1사학번 이상주입니다. 먼저 기호 1번 후보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내활동 장학금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는 그 장학금에 대한 1년 장학금 예산이 거의 고정적입니다. 물론 건의를 드린다면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교내활동 장학금 신설을 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 현재 장학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적 장학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장학금들이 신설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기존에 성적 장학금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받으실 분들이 못 받을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기호 2번에 대해서는 스쿠터 및 전동 킥보드 등 안전 장비 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를 보통 저희가 총학생은 장비 대여 같은 걸 한다면 총학생이 실에서 보통 많이 대여를 하잖아요. 근데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 안전 장비를 대여하기 위해서 3층까지 올라가서 안전 장비를 대여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스쿠터랑 킥보드를 탄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에 실질적으로 좀 학우분들 많이 이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교내 활동 장학금에 대해서 성적 장학금에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재원을 동문회에서 후원을 요청할 거고요. 이 후원의 방식을 동문회에서 이제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네, 마라톤 행사 같은 이벤트성 후원 행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성적 장학금에는 영향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요. 그냥 동문분들에게 너희 후배들을 위해서 돈을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동문분들과 재학생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소정의 참가비와 그리고 그에 따른 별도의 후원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운영 자금함을 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 행사비로는 쓰고 남은 부분을 모두 장학금으로 돌려서 학우분들이 수혜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적 장학금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도 될까요? 네네. 네, 먼저 스쿠터 및 전동 킥보드 등 이륜차에 대해서 안전장비를 대여한다는 공약에서 지금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올해 말부터 들어올 버스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이 공약을 내세웠는데 버스가 들어온다면은 학우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편의는 당연히 증진할 수 있지만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처에서도 현수막을 걸고서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로 이제 현수막을 내걸었고 저희도 이 차원에서 총학생회가 솔선수범해서 전동 킥보드 및 이륜차의 교통수단의 사용을 막는 게 아닌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게끔 캠페인 같은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거를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안전장비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은 네, 아마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일단 제가 물어봤던 건 실질적 운영 방안이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는 처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총학생 장비 대여 사업과 비슷하게 이것도 총학생회실에 와서 학생증이나 그런 걸 맡기고 장비 대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번거롭겠지만은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신 학우분들이 계시다면은 충분히 빌리러 올라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번의 토론회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12시 크릭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교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장단을 뽑는 선거인 만큼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 제1차 공개 토론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